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오늘의 발표, 작은 공간, 거대한 꿈 캡슐 호텔의 탄생부터 진화까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토피아적인 이상에서 출발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한 건축 아이디어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캡슐 호텔은 최소 공간, 최대 효율을 자랑하는 도시적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 숙박 형태로 부상한 캡슐 호텔은 제한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죠. 주요 특징으로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단기 숙박에 최적화된 기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침대, 전원, 조명, 환기 등 필수 편의 시설을 컴팩트한 공간 안에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타겟은 배낭 여행객, 디지털 노마드, 1인 여행객, 단기 출장자 등 비용에 민감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및 지세대 여행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캡슐 호텔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을 넘어 이제는 독특한 경험을 디자인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 호텔은 고유의 컨셉과 디자인으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앤베드 도쿄는 잠자는 서점 컨셉으로 투숙객은 책장 안에 통합된 침대에서 잠을 자며 수천 권의 책에 둘러싸이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밀레니얼스 시부야는 스마트팟과 시어터팟을 제공합니다. 80인치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설치된 시어터팟은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극대화하며 아이팟으로 조명과 침대 각도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시티허브는 지속 가능성과 공유 경제 원칙을 반영하여 재활용 자재로 만든 분해 및 재조립 가능한 캡슐을 선보였고 앱을 통해 조명 색상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바로 1972년에 세워진 낙하긴 캡슐 타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캡슐 호텔의 원형은 1972년 도쿄 긴자에 세워진 구로카와 기쇼의 낙하긴 캡슐 타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전후 일본의 급진적인 건축 운동인 메타볼리즘의 정신을 구현한 최초이자 마지막 건축물이었습니다. 메타볼리즘 운동은 도시와 건축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재생산되는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1960년 메타볼리즘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인간 사회를 원자에서 성운으로 이어지는 생명 과정, 즉 지속적인 발전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며 그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이상은 건물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는데요. 핵심 개념은 바로 신진대사, 즉 신친타이샤입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신진대사가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유기적 성장과 재생을 뜻하듯이 메타볼리즘은 도시와 건물 또한 생명체처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낙하긴 타워의 설계 원리를 보시면 두 개의 콘크리트 중심축이 건물의 뼈대이자 순환 및 설비 시스템을 포함하는 영구적인 요소, 즉 코어였습니다. 이는 최소 60년의 수명을 가정했죠. 반면 주거 및 업무 유닛으로 사용된 140개의 캡슐은 4개의 고장력 볼트로 코어에 부착되어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일시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캡슐들은 25년마다 교체되어 새로운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하며 건물 전체가 신진대사를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로카와 기쇼가 꿈꿨던 움직이는 건축의 시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단 하나의 캡슐도 교체되지 못했고 건물은 점차 쇠퇴하여 유토피아의 잔해로 남았죠.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지보수 문제였습니다.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 성면 문제로 환기 시스템 사용 불가, 냉난방의 어려움 등 심각한 기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설계의 역설입니다. 각 캡슐은 독립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래 캡슐을 드러내지 않고는 위 캡슐을 교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셋째, 경제적 징벽이었습니다. 캡슐 하나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7년 기준으로 약 1,000만 엔에 달해 경제적 타당성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법적 제약입니다. 140개의 캡슐이 각기 다른 소유주에게 분양되면서 전체적인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100%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2022년 4월 낙하긴 캡슐 타워는 철거되었습니다.
낙하긴 캡슐타워의 실패는 메타볼리즘의 이상이 현실의 복잡성을 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패는 캡슐이라는 아이디어가 살아남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낙하긴의 실패 요인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첫째, 구조적 모순입니다. 영구적인 코어와 임시적인 캡슐의 분리라는 이상과 달리 배관과 같은 핵심 인프라가 교체 불가능한 코어에 고정되어 시스템 전체의 노후화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비현실성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기술에 의존하여 교체 비용이 비합리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착 상태입니다. 분양된 소유권 구조가 유기적 갱신이라는 집단적 행동을 법적, 정치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실패 속에서 구로카와 기쇼의 두 번째 캡슐 프로젝트인 캡슐인 오사카가 1979년에 상업적 재탄생을 알렸습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개념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먼저 목적의 변화입니다. 움직이는 인류를 위한 주거라는 이상적 개념에서 벗어나 막차를 놓친 셀러리맨을 위한 저렴한 하룻밤 숙소라는 현실적인 필요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단순화입니다. 장기적이고 유연한 주거 기능 대신 단기 숙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즉 수면과 프라이버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캡슐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며 각기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낙하긴 캡슐타워가 이상적인 프로토타입이었다면 캡슐인 오사카는 상업적인 모델이었죠. 낙하긴의 핵심 사상이 메타볼리즘, 즉 유기적 성장과 세포 교체였다면 캡슐인 오사카는 공간 대비 수익 극대화를 통한 상업적 효율성이었습니다. 주요 기능 면에서는 낙하긴이 장기적이고 유연한 도시 주거 및 사무 공간을 지향했지만 캡슐인 오사카는 단기 숙박을 위한 저렴하고 기본적인 잠자리에 집중했습니다. 목표 사용자도 낙하긴은 도시 유목민, 창의적 전문가였던 반면 캡슐인 오사카는 막차를 놓친 직장인 출장자 그리고 예산을 중시하는 여행객이었습니다. 소유 구조에서도 낙하긴은 개별 분양으로 교체 시 전원 합의가 필요했지만 캡슐인 오사카는 단일 소유로 중앙 관리 및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하긴은 상징적인 실패로 교체 없이 노후화 후 철거된 반면 캡슐인 오사카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글로벌 스탠다드 모델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캡슐 호텔의 성공은 메타볼리즘의 재생이라는 철학을 버리고 효율이라는 상업적 가치를 채택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캡슐 호텔 아이디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글로벌 캡슐 호텔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시장 규모는 2억 2천만 달러이며 2032년에는 3억 5,1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연평균 성장률, 즉 CAGR은 7.0%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화 및 부동산 비용 상승으로 도심 내 공간 효율적인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밀레니얼과 지세대를 중심으로 경험 중심의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여행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1인 여행의 증가로 안전하고 프라이빗하며 경제적인 1인 숙박 옵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왜 캡슐 호텔을 선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자 유형별로는 1인 여행객이 시장의 54.5%를 차지하며 핵심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자별로 보면 관광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심 탐험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캡슐 호텔을 활용하며 그 뒤를 직장인이 잇고 있습니다. 핵심 입지는 도심 및 교통 허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차역, 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캡슐 호텔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캡슐의 진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 성장 기회를 살펴보면 먼저 프리미엄화입니다. 더 넓은 공간, 고급 매트리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럭셔리 캡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통합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체크인, 개인화된 조명 및 온도 제어 등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죠. 마지막으로 지리적 확장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으로의 확장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요 도전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인식 문제입니다.
좁고 답답하다는 부정적 인식과 폐소공포증 우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 심화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체 숙박시설과의 경쟁에서 차별점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규제 장벽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건축법규와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메타볼리즘이란 무엇일까요? 낙하긴 캡슐타워는 물리적인 캡슐을 교체하는 건축적 신진대사에는 실패했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살아남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캡슐의 개념은 이제 전 세계 도시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신진대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메타볼리즘은 건물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디어가 살아남고 적응하며 진화하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